매주 금요일 재미있는 문화 속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작 영화를 무대로 옮긴 작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개기월식을 6일 앞둔 어느 날, 주인공 병구는 외계인으로 의심되는 자를 납치합니다. 만식을 외계인이라 믿는 병구는 물파스로 고문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오빠, 이 헬멧을 계속 쓰고 있어야 돼? 이 헬멧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머리가 계속... 조금만 참아. 이놈 신경 시스템만 약화시키면 그땐 벗어도 돼. 신경 시스템? 어떻게? 물파스! 하지만 만식은 본인을 외계인이라 생각하는 병구 때문에 황당해만 합니다. 너는 외계인이야. 내가 외계인이야? 그래, 너 외계인이야. 나 미치겠네. 진짜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 자, 맞출게. 증명해줄게. 병구의 고문을 견디지 못했던 만식은 그럴싸한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잘 들어. 다 말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병원, 텔레파시 온다. 지금 텔레파시 오고 있어. 지금 왕자님한테 텔레파시 오고 있어. 시간은 어느덧 흘러 개기월식까지 이제 4시간. 병구는 그 안에 안드로메다 왕자를 만나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연극 지구를 지켜랍니다. 양혜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늘 연극이죠? 네, 지구를 지켜라. 영화로도 먼저 만들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03년에 개봉했던 장준환 감독의 개봉 첫 데뷔작이었어요. 이 영화 지구를 지켜라가 연극으로 이제 다시 재탄생을 한 건데요. 네. 시대를 앞선 한국형 SF다,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개봉 당시에 흥행 참패는 했지만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잘 만든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원작 영화를 연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작진들은 한 2년 정도의 사전 준비를 했다고 했고요. 지난해 초연을 한번 올렸고 올해는 제공을 하는 작품입니다. 이 연극이 원작 영화와 가장 다른 점은요, 백윤식이 연기했던 만식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화학회사 사장으로 나오는데 연극에서는 이 화학회사 재벌 3세로 나이를 좀 낮췄습니다. 만식 캐릭터가 젊어지다 보니까 주인공 병구와 연령대가 맞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두 주인공 사이의 대결 구도가 조금 더 연극에서는 살아났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연극적인 특징을 이 작품이 살려내기 위해서 10개가 넘는 캐릭터를 한 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걸 멀티맨이라고 하는데 네. 이 멀티맨을 좀 등장해서 연극적 재미 요소를 살렸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원래 이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03년 작품이었네요. 그쵸. 시간이 꽤 흘렀어요. 네. 자, 병구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려고 물파스로 막 고문을 하는데 맞아요. 글쎄요, 이 연극에서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좀 터무니없는 행동 아닌가요? 네, 저도 사실은 좀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물파스로 막 사람을 갑자기 그러니까요. 고문한다 이래서 말이 안 되겠다 싶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는 과학 스포일러니까 제가 네. 좀 찾아봤더니 오히려 약간 과학적인 설정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정말요? 네, 이게 그래서 전혀 작품에서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 작품에서 이 물파스로 이 외계인을 고문하는 이유를 대사에서 나옵니다. 물파스 속에 있는 특정 성분이 외계인의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해서 능력을 없앤다, 이렇게 이 작품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예. 이 특정 성분이 클로로페니라민 말레인 산염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네, 실제로 찾아보니 물파스에 들어있는 성분이었습니다. 예. 이 클로로페니라민 말레인 산염은요, 항히스타민제로 이 과도한 신체 면역 작용을 억제해서 피부 붓기나 혈관 팽창 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기 물렸을 때도 바르고 어디 뻐근할 때도 바르기도 하는데 맞아요. 항히스타민제, 이거는 네. 뭔가요? 네, 이 히스타민이라는 게 몸속에서 원래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이 외부 자극을 받게 되면 신체가 방어 기제를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요. 이 자극 부위의 혈액량을 늘려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 나온 성분이 항히스타민제니까 히스타민의 역할을 오히려 반대로 줄여서 혈관의 확장을 반대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벌레에 물릴 때 물파스를 바르면 가려움이 약간 이렇게 진정되는 느낌이 나는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로로페리나민 말레인산염은요, 이 물파스뿐 아니라 두드러기약이나 우리가 현재 흔하게 먹고 있는 종합감기약, 콧물 감기약 등에도 쓰이고 있는데 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외계인이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외계인이 존재할지도 저희는 아직 모르고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물파스에 이런 성분이 있다고 하니까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원작을
안 봤는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점점 더 궁금해져요. 그럼 양 기자가 뽑은 이 작품, 이 장면 함께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네가 이런 식으로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넌 내 손에 죽어. 너의 약점이 뭔지 알고 있지? 너의 청신경과 방구리라는 인간과 달라. 고주파에 약하다는 걸 난 알고 있어. 뭐야? 뭐야? 야, 하지 마. 하지 마. 뭐 하는 거야? 손기자. 인정해. 네, 고문이 굉장히 잔인하네요. 네, 좀 재밌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사실. 네.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사람과는 다른 외계인의 청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에서 외계인의 청각 시스템이 인간과 다르다 해서 뭐 앞서 처음 외계인을 잡아올 때도 그것 때문에 이제 외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장면도 나오고 네. 일부분이 뭐 반대로 설정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병구가 만식을 이제 저렇게 뭐 네. 높은 소리를 내서 고문을 하는 장면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방금 화면에서 보니까 반고리관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네. 반고리관 기억을 되짚어 보면 그 우리가 코끼리 코를 하고 빙글빙글 돌면 어지럽다고 느끼는 것 이것 네, 때문 맞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우리가 우선은 기준을 항상 인간으로 잡아야 되니까 외계인은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인간을 기준으로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면 귀 안에 있는 기관들이 소리만 인식하는 게 아니죠. 말씀하셨듯이 평행 감각 같은 것들을 인지하는 기관이기도 한데요. 이 특히 반고리관은 귀 안쪽에 있는 세 개의 고리로 이루어져서 뭐 세반고리관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상하, 좌우, 전후 이런 여러 가지 세 개의 방향으로 고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는지 회전하는지를 감지하기도 합니다. 또 반고리관 뒤쪽에 있는 달팽이관은 청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 몸에서 소리를 인식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예. 그 달팽이관에는 청각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청각세포들이 조금 특이하게 배열되어 있다고 해요. 네. 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저주파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달팽이관 위치에 따라서 청각세포가 어떤 특정 주파수대의 소리를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하는 건데요. 네. 이 작품에서는 이 인간과 다른 청각 시스템으로 이제 외계인을 확인하고 고문하고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모두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이 연극을 준비하는데 몇 년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고 얘기를 네네, 했잖아요. 2년이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굉장히 과학적인데요. 근데 병구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만식 고문을 받는 사람, 네, 이 그쵸. 사람의 고향이 극중에서 안드로메다 아닙니까? 네, 만들어내다. 근데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 이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은 저도 모르죠. 뭐 네.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만약에 태양계에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이 은하가 아닌 다른 은하에서 외계인이 왔다 이렇게 한다면 안드로메다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왜 하필 안드로메다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이게 혹시 안드로메다 은하를 하늘에서 보신 적이 있었나요? 저는 하늘은 자주 보는데 그게 안드로메다 글쎄요, 그걸 은하인지 어떻게 뭐가 네, 뭔지 잘 몰랐어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는 초가을 때는 이 초저녁의 북동쪽 하늘을 보면 안드로메다 자리 근처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예요. 그만큼 굉장히 가깝게 있는 거죠. 약 한 네. 25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250만 광년이면은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제일 가깝다고 하지만 굉장히 먼데요. 그렇죠. 예, 예. 저도 250만 광년만 갖고는 좀 멀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우주 전체 크기를 봤을 때 과학자들은 한 130억 광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엄청 크니까 그 130억 광년 사이에서 250만 광년은 사실은 좀 그러네요. 가까운 편에 네. 속하게 됩니다. 예. 역시 우주의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랑 가까워서 결국에 안드로메다 은하에 사는 외계인이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좀 분석을 좀 해봤고요. 우리 은하와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현재는 서로 가까워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좀 사실로 밝혀졌어요. 시간이 네. 지나면 언젠간 하나가 될 운명에 있는 건데요.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초속 110km로 우리 은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네요.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은하가 합쳐지면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궁금하죠. 예. 우선 두 은하가 합쳐지는 게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조금 없습니다. 예. 이 나사의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서 계산을 좀 해봤더니 이 두 은하가 약 40억 년 뒤에 합쳐질 것이다. 이렇게 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합쳐지는 거는 뒤늦게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떻게 네. 지구가 그러니까요. 괜찮을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시잖아요. 네. 전문가의 설명을 한번 준비했으니까 함께 들어보시죠. Galaxies are actually mostly empty space. Even though our galaxy, as well as the Andromeda galaxy, has 100 billion stars in it, they're very far apart. So if two galaxies actually collide with each other, the stars basically pass right between each other. And the chance of two stars directly hitting each other is really, really small. 네, 이 은하가 합쳐진다는 게 꼭 그 속에 행성끼리 부딪힌다는 의미가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우주에는 빈 공간이 많으니까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군요. 제목만큼이나 과학적인 내용이 많이 숨어 있었던 연극이었는데요. 네, 양 기자의 과학 팩트 점수는 몇 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극 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지키는 일 하기도 보기도 힘들다. 과학 팩트 점수 3점입니다. 네, 오늘은 연극 지구를 지켜라를 통해서 청각 기관 그리고 우주, 은하 등에 대한 과학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